장이 조금 이 사람의 새치혀로 천하를 농락하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의 초반부 캐릭터를 한번 정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대진제국, 여러분 아마 이거 있을 거예요. 요것도 우리나라로 번역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진제국의 종행 이렇게 하죠. 장이 얘기 다룬 겁니다. 장이 얘기. 소진은 합종을 했기 때문에 진나라를 막은 사람이죠. 진나라가 이제 동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은 사람이라면, 장이는 반대로 진나라로 들어가서 진나라 편에서 일을 한 사람이죠. 진나라 편에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 장의와 소진은 둘 다 귀곡자 밑에서 이제 같이 동문수학을 했던 그런 귀곡스쿨 출신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하버드 출신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대 명문학당이죠. 명문학당이 우수한 장학생으로 이제 우수한 학생으로 졸업을 했는데, 소진하고 장의가 둘 다 학교 졸업하고 별로 그렇게 초반부에는 활약을 못해요. 이 장도 마찬가지예요. 소진도 초반부에는 유세를 하는데 유세가 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장이도 마찬가지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스쿨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연히 이제 초반부에 초나라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 초나라에서 이제 어떤 재상하고 술을 마시고 연애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재상이 반지를 하나를 잊어버렸대요. 벽옥을 잊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잊어버려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꽤나 비싼 거였네. 벽옥 하면 또 굉장히 유명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또 벽옥 얘기가 나오는데, 벽옥을 훔친 것이 이 사람 보니까 장의가 소행이 틀림없다. 장의 이자의 소행이 틀림없다. 그래가지고요, 장의가 도둑으로 몰려요. 초나라에 가서 도둑으로 몰려가지고요, 장의가 아주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까지 막 음식 맞습니다. 굉장히 으뜨려 맞는데 빨리 실토하라고. 그래서 장의가 끝내 실토를 안 합니다. 끝내 실토 안 하니까 이게 안 되게 생겼거든요. 자기들이 잘못 짚었나? 그리고 그냥 어영부영 그냥 풀어줬어요. 이게 워낙 매를 때렸는데 끝까지 봐야 실토를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당신이 책을 끊고 유세따위질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꼴도 당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농사나 지을 것이지. 아까 소진하고 비슷한 얘기 듣죠? 농사나 지을 것이지 괜히 송사리가 용도로 타겠다고 하니까 험한 꼴 당한 것입니다. 이때요,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이게 소진이에요. 이제 장이에요. 장이가 거의 그냥 힘씀 맞아가지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근데 와이프가 이런 얘기 했으면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딱 하냐면, 일로 와봐. 내 지금 혀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라고. 내 혀가 제대로 붙어 있냐고. 내 혀가 있는지 좀 봐주시오. 라고. 아직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와이프가 기가 막혀가지고 웃으면서 제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됐어.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의 재산은 뭐예요? 혀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새치혀로 세상을 농락한 사람입니다. 새치혀로. 이 국제 로비스트이자 사기꾼입니다. 아주 국제 사기꾼인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래도 그게 통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진나라가 워낙 강해요. 지금 상태에서. 진나라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자기 혀만 가지고 남 나라를 속인 게 아니라 뒤에 진나라라고 하는 강한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소진보다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배경이라는 측면에서는 소진보다 나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떠돌이 시절에 구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직분을 구하지 못해서 떠돌이 시절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 그때 소진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조나라에 있었어요. 소진이 조나라에 있을 때, 이제 조나라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두 나라를 합종을 한 거죠. 연나라하고 조나라. 주위가 불안하잖아요. 진나라가 언제든지 또 조나라를 공격한다든지, 또 뒤에서 무슨 일을 내면 이게 안 되니까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이제 사람을 시켜가지고 장의를 불러드립니다. 야, 너 사람을 보내가지고 장의가, 소진이 지금 합종을 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조나라에서 굉장히 출세해가지고 조나라 임금에 재상이 됐다더라. 너 한번 찾아가 보지. 자, 그렇게 일부러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장의가 소진 앞에 집에 따고 왔는데, 소진이 며칠 또 만나주지도 않고요. 또 밥을 주는데, 건너방에, 사랑방에다 그냥 별로 맛있는 반찬도 아니고 종들이 먹는 음식을 그냥 내주기도 하고 홀대를 합니다. 홀대를 하는데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장면하고. 그러면서 장의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네가 꽤나 재주 꽤나 있다고 여겼는데 이제 보니까 별것도 아니군. 내가 자네를 추천할 수 있겠지만 자네 정도 인물을 추천했다간 곤란한 일이 생기면 어찌하겠는가? 라고 일부러 모욕을 확 줍니다. 그리고 너 꼴보를 보니까 너 아까 방금 전에 어디서 조나라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느심 맞았잖아요. 그 꼴이 이제 네 꼴을 보라 이거예요. 네가 얼마나 못났으면 거기서 그런 꼴을 당했겠느냐 이러면서 일부러 모욕을 확 줍니다. 갑자기 동문한테 가가지고 뭐 좀 얻어먹을 거 있나 아니면 자기도 조금 출세 좀 할 수 있을까라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완전히 냉대만 받은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이 조나라, 그 지금은 이제 이 소진이 조나라의 재상이니까 이 조나라를 깰 수 있는 나라는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진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진나라 가서 진나라에서 내가 성공을 해서 재상이 돼가지고 이 조나라 그리고 소진처럼 원수를 갚겠다고 하고 진나라로 떠나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가신이 따라오죠. 한참 따라오니까 누군가 따라와요. 누군가 따라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소진이 보낸 사람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진이 인정하는 거예요. 장이가 자기도 똑똑하다고. 장이는 천하의 똑똑한 선비라 나는 그만 못하오.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내가 운이 좋아서 먼저 등용되었으나 장차 진의 권세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진의 권세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장이밖에 없어. 허나 그는 비난하여 출세할 방법이 없었어. 나는 그가 작은 이익을 즐기느라 작은 이익은 내 밑에서 조그만 이익을 즐기는 것보다는 큰 뜻을 이루지 못할까봐 염려스러워서 일부러 그를 불러다 모욕을 줘가지고 그의 뜻을 북돋은 것일세. 그러니까 너는 내 대신 은밀하게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스폰서 역할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가신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신이 이제 따라다니는 거예요. 진나라까지. 이제 그 여관방에서 만나서 이제 얘기를 다 들어주고 내가 당신의 스폰서가 되겠습니다. 마음껏 한번 당신의 뜻을 펼쳐보십시오. 라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진나라에 가서 보통 유세가들이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 왕을 만나려면 최소한 몇 개월, 1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왕이 쉽게 만나주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신하들, 누군가 왕하고 친한 신하들하고 뭐 식사도 해야 될 것이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회장님 만나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회장님 만나려면 이제 비서실장 들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로비를 해야 회장님을 만나겠습니까?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보통 이제 이 유세가들이 만약에 진나라 가서 진나라 왕을 만나려면 굉장히 많은 이제 절차들이 있고 돈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 돈을 이 사람이 싹 댄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해왕을 만나요. 그때 이제 진의 해왕인데 해왕을 만나가지고 이제 해왕이 딱 얘기를 해보니까 보통 놈이 아니거든요. 보통 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를 출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나서 자기가 재상이 돼요. 재상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 매질한 초나라 재상이잖아요. 그래서 재상한테 편지를 보냈나 경문을 보냈다고 해요. 예전에 내가 당신을 따라 술을 마셨을 때 나는 당신의 구슬을 훔치지 않았건만 당신은 나를 매질하였어. 나라를 잘 지킬지니 내가 당신의 성을 훔칠 것이기 때문이요. 나라 잘 지켜라. 이런 소리. 사마조와 논쟁은 이제 진나라가 아직까지는 어디를 가지고 있지 못한 거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진나라, 전국시대 진나라하게 되면 이런 그림을 생각해요. 이 그림에서는 어디를 가진 거냐면 파촉지방을 차지한 거죠. 파촉지방을 차지하고 여기 한수가 있죠. 한수 끝에 뭐가 있죠? 한수 끝에 있는 조그만 분지. 뭐라 그러죠? 한중 땅이죠. 한중 땅. 그쵸. 여기. 한중 땅하고 파촉 지방을, 그러니까 한중 땅은 어디였었냐. 이건 270년 이제, 한참 후의 일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330년, 320년 그때를 다루기 때문에, 이거 한참 후에. 이 지도를 보면 초나라에 상당히 깊숙이 들어가 있죠. 진나라가. 상당히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국시대 초기에는 진나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황하고, 황하 주변에 여기는 무슨 산맥이냐면 진령산맥이 이렇게 있겠죠. 진령산맥 위만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딱 되면서 이때 이제 장이가 진나라로 딱 들어갔을 때 사마조라는 사람하고 논쟁이 벌어져요. 나라의 정책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냐. 어떤 논쟁이 벌어지냐면 그때 여기 파촉은 요 촉지방은 누구냐면 야만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중원의 나라가 아니고 굉장히 관심 바깥에 야만인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랑캐들이란 말이에요. 갈등생의 두 당사자가 그때 이제 나라에서 이제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장인은 뭐라고 얘기냐면
장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나라를 먼저 치자. 그러면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여기 한나라 치죠. 한나라를 치면 그 한나라 안에는 누가 있어요? 주나라가 있죠. 그러면 한나라를 친다는 것은 곧 누구를 치는 거나 똑같은 거냐면 요 주왕실에 완전히 항복을 받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장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한나라를 치고 한나라를 쳐버리면 주왕실이 구정을 바칠 것이다. 여러분 구정이 뭐예요? 구정. 이게 예전에 솥이죠. 커다란 솥이죠. 언제부터 만들었냐면 이게 한나라 때부터 존재하는 천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구정을 당신에게 바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 것도 없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중원으로 바로 들어가가지고 바로 주나라 멸망시키고 당신이 뭐가 되자는 거니? 당신 패자가 되라. 당신이 이제 통일해 물리쳐버리고 주나라 멸망시켜버리라. 이런 얘기를 장의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마조라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총나라를 먼저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총나라를 공격하려면 딱 뭐가 가로막고 있나요? 진령산맥이 가로막고 있죠. 진령산맥이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험한데 거기를 넘어가느니 차라리 한나라를 칩시다라고 장인은 말하지만 아닙니다. 지금은 한나라를 만약에 치면 나머지 5개 나라들이 또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명분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주왕실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총나라를 치면 지금 총나라를 치면 명분도 실속도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명분은 뭐를 얻냐면 이 총나라가 오랑캐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나라를 점령을 한다는 것은 이제 오랑캐 지역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나라 체제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도 생기고 땅도 넓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촉지방을 차지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천성이죠. 거기가 히말라야 산맥부터 쭉 시작되어 와가지고 티베트 고원까지 산지가 점점 8,000m에서 4,000m까지 내려왔죠. 그 다음에 사천성에 들어오면 땅이 훅 꺼져요. 그리고 거기에 양쯔강에 상류가 흘러서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 지역을 차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300 한 10년, 20년 경이에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기원전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기원전 몇 세기죠? 이때 그러면 4세기 말인 거죠. 4세기 말, 기원전 4세기 말쯤에 총나라가 사마조에 의해서 여기를 공격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명분도 실속도 얻자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야만인 지역이 진나라가 들어가서 문명화시킨 게 되는 거죠. 그럼 명분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그 파촉 지방의 풍요로운 그 땅을 차지한 거죠. 이게 진나라의 방향에서 결정적인 너무너무 잘한 정책이죠. 장인은 좀 성급했어, 이때만 해도. 장인 성급했고 사마조 의견을 해왕이 받습니다. 진해왕이 받아가지고요. 그때 뭐라고 여기 우리 사마천 사기열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군대를 일으켜서 총나라를 쳐서 10월에 차지한 다음 총나라 왕의 지위를 낮추고 뭐라고 그래요? 제후국으로 삼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진장을 이제 장수 하나를 총나라 재상으로 삼았고 총나라가 진나라에 예속이 돼버린 거죠. 예속이 돼버려요. 그러면 총나라가 진나라에 예속됐다는 건 우리 전국시대에 따르면 이게 여기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9년제 직속 통치가 돼버린 거죠. 그죠? 9년 직속적으로 돼버린 거. 그 다음에 진나라는 더욱더 강대해지고 부유해졌다. 짤막하게 나왔지만 우리가 파촉 지방의 특징을 모르면 요 말을 이해 못하죠. 요 말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잠깐 짤막하게 지나가지만 이건 중국 사람들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살짝 지나가지만 우리는 지역을 모르면 이게 알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강대해지고 부유해져서요. 이때부터 제후들을 가벼이 여겼다. 이렇게. 이 말은 진나라가 자신감이 확 생겼다는 얘기죠. 자신감이 확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조라는 사람의 책략을 해왕이 받았던 게 진나라가 이제 그 나머지 육국을 통일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장의의 말에 따라서 한나라를 공격했다 그러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먼저 이제 실리를 먼저 차지하고 명분도 차지하고 실리도 차지해서 촉지방을 차지했다는 것이 진나라가 앞으로 통일전쟁을 벌이는데 굉장한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나라의 이제 통일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위나라로 갑니다. 위나라로 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장의의 세치허가 작동하기 시작을 해요. 세치허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요 얘기를 여러분 여기 사기열전에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이 진나라가 토양 땅을 얻었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포양 땅을 이제 진나라 영토로 들어왔어요. 근데 장이가 위나라로 딱 갑니다. 위나라로 딱 가지고 내가 포양 땅 줄게. 포양 땅을 아무 조건 없이 돌려줘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위나라 입장에서는 포양 땅을 돌려준다니까 받아야죠. 받았어요? 덜썩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조건 없이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이가 위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위나라 왕한테 얘기합니다. 자, 이 포양 땅을 말이야, 진나라 왕이 차지해서 진나라 왕이 안 돌려줘도 되는데 당신 위나라를 특별히 생각해가지고 돌려줬으니까 당신도 보답해야 될 거 아니오. 그러면 여러분 보답을 하면 이 포양 땅보다 더 큰 땅을 줘야 될까요? 작은 땅을 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지금 진나라 왕이 당신 나라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해서 당신 나라한테 땅을 돌려줬으니까 당신도 그에 대한 보답을 하시오. 이거는 무슨 소리예요? 더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상군과 소량을, 이 소량 땅은 되게 중요한 땅입니다. 황하 지역에 있는 굉장히 요지예요. 그래서 여기를 말로 얻어버려요. 그러니까 요 포양 땅을 포기하는 대신 더 좋은 땅을 차지한 거죠. 이게 장이가 말로 하는 일들이에요. 세치허로 그냥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 땅을 차지한 거죠. 이게 사기열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냥 그 내용만 보시면. 근데 장이가 들어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세치허로 놀려가지고 슬쩍 주는 척하면서 베풀어 주는 척하면서 생각해 주는 척하면서 진리를 차지해 버렸다는 거죠. 그걸 의미해요. 그리고 위나라 재상이 됩니다. 이제 위나라 재상이 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합종을 깨기 위해서 위나라하고 연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합종을 깨고 연행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수많은 거기도 유세를 벌이는데 쉽게 말하면 베개를 높이 편히 주무실 수 있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당신이 진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고 진나라와 정식으로 서로 교류를 하게 되면 옆에 좀 이런 자지구리한 초나라라든지 한나라 신경 안 쓰고 우리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요 앞에 어떻게 있어요? 생각해주고 뺏어가긴 했지만 위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근히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진나라랑 우리 통합시다. 그래가지고 연행에 성공을 해요. 장이가. 그러니까 장이가 이 세치어만 가지고 이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근 여기서도 이제 합종가를 이제 비판을 하죠. 합종가들을 비판을 하면서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도 합종 얘기를 많이 하니까 신이 듣건데 깃털도 많이 쌓이면 배를 가라앉히고 가벼운 물건도 많이 실으면 술에 축이 부러지면 한마디로 뭐예요? 그 합종 얘기 좀 그만 듣고 그 얘기 듣다 보면 당신이 판단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만 듣고 이제 연행을 하자. 그래가지고 위나라와 연행에 성공을 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위나라가 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위나라가 연행을 성공해요. 그러면 춘추 초기서부터 가장 라이벌이었던 위나라가 이제 진나라 편으로 돌아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계를 맞대고 있는 나라가 초나라거든요. 초나라로 들어가는데 초나라의 전국시대 최대 국제 사기극이 벌어집니다. 이때 초회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뭐에 밝은 사람이냐면 자기 이익. 나라의 이익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 이게 눈앞이 이게 굉장히 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제 나라를 치기 위해서 제와 합종 관계에 있는 초나라를 가서 초나라를 공략을 하는데 이게 제 나라를 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 나라하고 초나라가 워낙 합종이 이제 튼튼한 합종이 되어 있으니까 먼저 여기를 이제 갈라놓아야 돼요. 갈라놓기 위해서 초나라로 들어가는데 자 이때 장이가 뭐냐면 패를 하나 딱 던져요. 주사위를 하나 이익이 되는 걸 하나 딱 던지죠. 그러니까 상대방 이익에 밝은 사람은 먼저 다른 거 필요 없죠. 먼저 이익을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 이익을 던져주는데 이 사람은 왕인데 자기 땅을 좋아해요. 땅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제 나라랑 외교관계를 끊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600리를 주겠다 이렇게. 600리면 어느 정도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개념이 상당히 큰 개념. 엄청 길다. 그러니까 600리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유세가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이미 왕에 대한 캐릭터를 분석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초회왕이 너무 이런데 자기 눈앞에 이익에 상당히 밝은 사람이에요. 눈앞에 이익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회왕 입장에서는 손해될 일이 아니죠.
뭐만 하면 돼요? 제나라하고 관계만 끊으면 땅이 생기는 거예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바보예요. 이게 사기당할 때 보면 자기 욕심에 가득하다 보면 이게 사기를 이게 당하는 거예요. 초호양이 덥석 받네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뭘 하냐면, 과인이 전쟁을 일으키는 일 없이, 군사를 동원하는 일 없이 땅을 600리를 얻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하냐? 친하더라고. 난 내가 잘했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진진이라는 합종가가 있어요. 진진이라는 사람이 걱정이 되죠. 뻔히 계산이 되는데, 이 사람은 뻔히 계산해. 그러면, 자, 여러분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진진이래 가지고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진진의 입장에서, 자, 제나라랑 관계를 끊으면 600리 땅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진진은 수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사기다. 이거 사기다. 이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왜 사기일까요, 이게? 만약에 제나라하고 실제 관계를 끊었어요? 제나라 관계를 끊으면 그럼 땅을 줄까요?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나라랑 관계를 일단 끊었으면 그러면 이 외교도 사람 일이라 갑자기 멀쩡하게 둘이 외교 관계를 맺어놓고는 합종을 해놓고는 갑자기 어느 날 쉽게 말하면 제나라하고 초나라의 국경에 관문 있죠? 관문을 막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은 거예요? 열받죠? 제나라 입장에서는. 그리고 관계 회복하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서로 잘못도 없는데 어떤 뭐 분쟁도 없었는데 갑자기 초나라가 관계를 딱 끊어버리면은 돌려줄 거야. 이거를 수를 읽었어요, 이 진지는. 그래서 왕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호양한테 와가지고 이거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이 제나라랑 관계를 딱 끊었어, 왕이요. 그러면 제나라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까요? 제나라가 취할 행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제나라는요, 초나라가 열받잖아요. 누구랑 동맹 맺겠습니까? 그러면 제나라 입장에서 진나라랑 동맹을 맺어버리겠죠. 그 진지는 그걸 딱 읽은 거예요. 분명히 제나라는 이 상황에서 진나라랑 동맹을 맺어버릴 거면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초나라를 그래서 중간에 곤란하게 만들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초나라가 여기부터 딱 저기부터 딱 난리가 이게 끈떨어진 가방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나중에 가면 이제 양쪽에다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초회왕이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자 보세요. 그랬더니 축할 일이 진진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보기에는 상과 오일대의 땅을 얻을 수 없고 주지도 않을 거고 제나라와 진나라가 힘을 합칠 겁니다. 제나라와 진나라가 합치면 재앙이 당사하실 겁니다. 이게 진진이 이 사람이 딱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얘기가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왜냐면 이 사람 머릿속에는 뭐만 남아 있어요? 땅. 이게 상호, 땅. 와, 땅을 얻어, 이 좋은 땅을 얻어, 이것만 딱 밝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거기 뭐가 생기는 건 내 치칼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건 제후들이 그 밑에 있는 뭐 경들의 땅이 아니라 자기의 치칼 땅이잖아. 왕의 치칼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말을 안 들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되게 웃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문을 다 닫아죠. 그래서 여기 딱 보세요. 요 장이가 이제 진나라로 돌아가겠죠. 돌아갈 때 이 순진무구한 이 초회왕이 장수 하나를 딸려보내요. 너는 가가지고 600리 600리 그 땅에 인감 가져야 되죠. 토지문서 이제 토지대장을 가져야 돼요. 가져라고 딸려 보내요. 그런데 진나라에 딱 들어가자마자 장이가 몸개그를 합니다. 몸개그를 하는데 어떤 몸개그를 하냐면 마차에서 일부러 뚝 떨어져 버려요. 마차에서 일부러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부상당한 거예요. 부상당하더니 3개월 동안을 조정에 나오질 않습니다. 3개월 동안 조정에 그러면 지금 사씨는 뭘 얻기 위해서 간 거예요? 토지문서, 600리 땅 문서를 얻으려고 왔는데 아니 중간에 약속한 이 거각군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중간에 약속한 이 장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맥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제 초왕 입장에서는 사신을 보내놨더니 소식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장이가 조정에 나오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초왕이 이게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그걸 그때만 돼도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보세요.
일부러 마차에 떨어지는데 장이가 과인이 제 나라를 완전히 교류를 끊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생각이 돌아갈까요? 욕심이 있으면요, 우리 인간의 눈은 생각은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생각이거든요. 욕심을 이루기 위한 생각. 여러분이 뭔가 욕심을 딱 갖는 순간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회로가 확 돌아가죠. 내 회로가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크니까 모든 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제 나라랑 확실하게 인연을 안 끊었기 때문에 장이가 땅을 안 주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엔 더 확실하게 제 나라랑 확실하게 끊는데 이번엔 이웃 나라에 통해가지고요 모욕을 줘요. 진짜 최고의 바보 캐릭터죠. 최고 바보 캐릭터예요. 우리 위 회왕보다 더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모욕을 줍니다. 그제서야 장이가 딱 나오더니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 나라 왕은 너무 황당하잖아요. 화친을 끊고 진 나라랑 제 나라랑 국교를 맺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장이가 딱 나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신의 봉급 6리를 왕의 측근에게 바치고자 합니다. 6리를 바치고자 한대요. 600리에서 뭐가 어떻게 됐어요? 6리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너무 황당하죠? 아니, 신은 왕으로부터 상과 5일 때 600리를 받아오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6리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초회왕이 열받잖아요. 이 한비자에 의하면 군주는 절대 열받으면 안 돼요. 열받아가지고 행동하면 어때요? 반드시 거기 문제가 생겨요. 열받아가지고 행동하는 거는요. 초회왕은 또 이게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다가 또 열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초회왕이 군대를 모집합니다. 이 진나라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고 진나라를 공격하려고 그럽니다. 진나라를 공격하려고 이제 군대를 딱 모았는데 그때 또 누가 나섰냐면 또 진진이 나서요.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은 다 꿰뚫어보는 사람이에요. 진진의 말을 들었으면 좋은데 진진의 말을 안 들어요. 또 이 사람이 신이 입을 열어 감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전하, 폐하, 지금은 차라리 오히려 진나라한테 땅을 더 떼어주셔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떼어주시고 진나라랑 화친을 맺고 진나라하고 손을 잡고 제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린 땅을 보충합시다. 그게 맞습니다. 지금 진나라랑 화친을 맺어야지 오히려 진나라를 공격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진진이 얘기를 해요. 근데 초회왕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얘기를 안 듣고요. 진나라로 막 공격하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결과가 뻔하겠죠? 뻔할 거예요. 막 그냥 얻어 터지겠죠? 그러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중 땅을 뺏겨요. 이때. 한중 땅. 이 노른자 따위를 또 뺏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진나라가 아까 사마조는 어디로 얻었죠? 촉지방 얻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땅인 한중 땅을 얻고 진나라는 어떻게 된? 갑자기 이제 그 서쪽에 풍요로운 땅을 완전히 지배한 거죠. 완전히 지배하고 초나라 상류를 다 차지하게 되고 서쪽 지방을 완전히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세력이 되는 거죠. 한중 지방을 차지했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받아가지고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사기당하고 열받아가지고 전쟁했다가 한중 땅 뺏기고 다음에 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다음 보세요. 진나라가 또 딜을 칩니다. 얘가 하도 멍청하게 생겼으니까 딜을 쳐요. 딜을 쳐가지고 이번에 이것도 이제 국경지대 땅인데 검중 땅과 상호를 바꾸자고 그래요. 상호 가고 싶어 했잖아요. 가고 싶어 하니까 또 이제 아마 장의 머리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또 자극을 시킵니다. 자극을 시켜가지고 상과 오 땅하고 검중 땅하고 바꾸자. 우리가 상과 오 땅을 네가 탐내는 상과 오 땅을 줄 테니까 지금 뭐를 공략을 하냐면 이 초회왕의 욕심을 자꾸 자극시키는 거예요. 검중 땅하고 바꾸자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요때는 또 열받아가지고 초회왕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땅을 바꾸는 거 원치 않고 그냥 내가 검중 땅 그냥 가져가라. 그 대신 장이만 버려라. 이건 뭐예요? 열받아가지고 장이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장이 죽이겠다는. 지금은 또 열이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일관성이 완전히 흐트러지고 자기 욕망 아니면 지금 너무 화가 나니까 장이를 죽이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나라 왕이 걱정을 하니까 이 장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 나를 못 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군격 차이가 너무 났기 때문에 진나라는 강하고 초나라가 약합니다. 또 신은 근상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이 초나라의 근상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왕의 이제 후궁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왕의 후궁이 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실제 이제 왕의 후궁이 뭐라고 이 근상이라는 사람이 왕의 후궁을 어떻게 설득하냐면 이게 사기열전에 자세하게 나와요. 왕의 후궁을 어떻게 설득하냐면 만약에 여기서 장의를 죽이면 진나라가 같은 방법으로 회유를 할 거다. 그 회유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진나라의 이쁜 여자가 초나라에 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장의를 죽이면 안 된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또요 이 장의를 오게 가뒀다가 또 풀어주는데 요 보세요. 요 회왕의 마음을 보세요. 풀어주는데 그리고 진나라랑 화친을 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사람이 진나라랑 화친을 하는데 왜 진나라랑 화친을 냈겠습니까? 진나라랑 화친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까 어떤 땅이요? 검중 땅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검중 땅이 또 생각이 난 거예요. 멀쩡한 검중 땅을 줘야 되니까 주기 싫어 이거 안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나라랑 화친해야 돼요. 그래서 진나라랑 화친합니다. 또 장의를 풀어주고요. 검중 땅을 뺏기기 싫어서 진나라랑 화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회왕은 이 사람의 성격을 아시겠죠? 이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자기의 지금 앞에 있는 그 조그만 땅 그 욕망 자기 거 이거에 너무 집착하는 이런 왕이 있으니까 이 왕은요 정말 초나라의 결정타를 매겨버리는 거죠. 초나라의 운명에. 나중에 이 구런이라는 이 초회왕하고 구런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구런 열전이 나오거든요. 열전 구런 나오고 또 한 사람이 붙는데 구런 열전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초회왕하고 같이 회왕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속을 썩어요. 이 사람이 간언을 여러 번 하거든요. 처음에는 초회왕과 친해다가 나중에 이제 초회왕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가 그건 다음 시간에 또 긴 부분이 좀 있어서 이 초회왕이 또 나중에 진나라 왕이 야 그러면 이제 우리 서로 화친을 하자. 그러면 너 우리나라로 와라. 와서 중간에 만나가지고 서로 좀 연애도 좀 하고 같이 인사도 하고 그리고 서로 친하게 지내자고 진나라로 초대해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죠. 이 초회왕은요 갑니다. 가가지고 볼모로 잡혀서 나중에 거기 죽어요. 이게 이 구런이라는 사람이 속이 터지겠죠. 그런 왕을 모시고 있으니까. 이 구런은 누구냐면 중국의 문학의 시문학의 효신 사람이에요. 시인이에요. 중국의 최고의 시인이라고 이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하면 중국의 남방에 주로 문학이 발달하거든요. 남방에. 그러니까 북방은 정치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게 발달하고 남방에 문화가 발달해서 시인들은 거의 남방에서 나와요. 그 남방 시인의 원조예요. 시조예요. 그래서 최고의 시인이거든요. 이 구런 그러면 정치가이면서 그 다음에 초나라의 굉장한 충신입니다. 나중에요 이 사람이요 역류수에 빠져 죽어요. 자살합니다. 이게 구런 열전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에서 지키는 명절이 단오절이에요. 단오절이에요. 그러면 명절 또 계자추하고 연결된 명절이 뭐죠? 한식 있죠, 한식.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한 게 단오절이에요. 우리나라는 안 지키는데 중국에서는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명절이 단오절이에요. 우리 단오절은 뭐 창포에 머리 감는 날이잖아요. 창포에 머리 감는 날. 중국 단오절은 이 사람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장의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것도 치욕스러운데 초회왕이 계속 장의의 세치에 놀아나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의 간사한 말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간언을 하지만 오히려 이 사람을 멀리합니다. 구론을 멀리합니다. 초회왕. 그리고 나중에 진나라가 좀 와서 좀 같이 서로 화해하자라고 유혹을 해서 진나라 땅으로 덩금 들어가요. 그러면 진나라로 초회왕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자기 이익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일관된 행동의 원리예요. 자기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익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는 뻔히 보이는 수도 이 사람은 그 이익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역사상 이 장의의 세치하에 장의는 국제 사기꾼이지만 사기꾼이 존재하는 것은 그 사기꾼의 대상이 되는 아주 욕심꾸러기. 그죠? 아주 그것도 수가 낮은 욕심꾸러기라는 초회왕 아주 그냥 멍청한 왕이 한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초나라를 말아먹는 그 초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기울게 돼서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초래하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완전히 가지고 놀죠. 지금 완전히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장이의 이제 초반부 제목을 제가 세치어로 세상을 가지고 농락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완전히 농락당한 정말 바보 같은 왕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왕입니다. 그래서 장이를 이제 오늘 앞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이 뒷부분 조금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쭉 나갈 거예요. 쭉 나가서 어디까지 쭉 나갈 거냐면 이제 여부리까지 쭉 나갈 겁니다. 여부리까지 쭉 나가고 여부리에서 이제 조금 지시왕의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초안지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서 초안지 거기 하면 또 너무 우리가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자 이제 좀 진도를 빨리 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